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의 박일련 교수입니다. 오늘 4주차 수업 느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폭력 대화라 함은 비폭력 대화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것을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고, 관찰에 따른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며, 이 감정은 욕구가 충족되거나 욕구가 좌절됐을 때 나오는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욕구를 이야기를 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탁을 상대에게 하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또 연민으로 하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찰과 또 생각에 대해서, 또 평가에 대해서, 관찰과 평가가 우리가 관찰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평가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가 있었죠. 또 오늘은 관찰한 내용에 대하여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느낌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 그 느낌과, 그런데 이 또 생각과 이렇게 좀 구별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그 다음에 느낌 카드를 통해서 느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느낌과 생각을 또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복지 상담하는 학우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시 한 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겁먹는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빛 때문이다. 당신은 신의 아이. 스스로 움츠려 작게 행동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스스로 작은 형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개명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태어났다. 그것은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우리의 빛이 빛나도록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저절로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한다. 메리앤 윌리엄스의 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실은 더 우리 안에 기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어떤 면에서는 떨리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감정과 느낌을 다루는 측면에서 한번 시를 한번 선택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쭉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들으신 분들 모두 다 제가 눈을 뜨시할 때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몸과 마음을 살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한번 뜨시고요. 어떤 몸이 드셨습니까? 어떤 여러분들 몸을 쭉 성찰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약간 좀 초조한 느낌 이런 게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화요일 날 좀 늦은 시간에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좀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또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좀 초조한 그런 좀 느낌이 들고요. 학교에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좀 적막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여러분들 몸을 쭉 살피는 가운데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느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느낌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과연 느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경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이 어떤 초조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두렵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안전하고 싶은 내 욕구가 좌절이 됐다든지 또 화가 난다. 이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져 어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정말로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경보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까? 우리가 정말 필요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느낌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서클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하는데요. 서클 하는 가운데서 현재 여러분들이 5점 만점이 만점이라고 그러면 현재 몇 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경보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또 그렇지 못한 상태를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욕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가, 나의 필요가 충족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내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불안하고 뭔가 그 부정적인 것이 들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욕구, 니드가 충족이 되지 못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느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이 현재 충족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냉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정말로 어떤 나의 상태, 내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어떤 방향키를 주는 것이 바로 욕구다 하는 것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할 때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느낌과 생각을 또 구분하여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느낌은 외부 혹은 내부 자극이 왔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느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아까 경보기 같은 존재로 우리가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혹은 충족되지 않았는지 상태를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하고 제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느낌을 서로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부드러운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 실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느낌말과 생각을 나타낸 말을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서툴려 합니다. 내가 슬프다, 기쁘다, 괴롭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약함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든지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과학적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느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경보 신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생각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느낌이라는 것에 이 느낌을 구별해서 순수하게 느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느낌의 생각이 들어가면 내 느낌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되는 것이 됩니다. 상대에게. 그러니까 생각이나 평가나 해석 밑에 있는 진정한 느낌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이야기한다든지 아까 앞에서 관찰을 이야기하는데 생각이나 평가를 이야기를 할 때 평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상대와 나에게 공격적인 어떤 그러한 그 측면으로 부각된다는 거죠. 그 참 이상한 거죠.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또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늘 교육을 받았는데 실은 우리의 받았던 이러한 것들이 진실한 어떤 사실이라든지 진실하게 나 자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조금 가라막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평가나 해석 밑에 있는 진정한 나의 느낌 그런 것들을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는 성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음처럼 강하고 열정적인 것으로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좋다, 나쁘다. 보통 네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뭐 좋아. 너 좀 너는 나쁘다. 이 둘 중에 하나 막 하는데 실은 너무너무 많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걸 기쁨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데 우리는 한국 사회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는 우리 학우님들은 오늘 다음에 이제 느낌에 관련된 언어를 말씀드릴 텐데 이 언어들을 늘 좀 옆에 두고 그걸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비폭력 대화의 두 번째 요소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관찰에 대한 느낌을 생각과 구분하여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표 1-2-2에서 생각 대화와 느낌 대화를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대화를 보겠습니다. 넌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는 것을 실은 생각을 넣어서 실은 그러니까 생각을 넣으면 넣을수록 내 느낌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죠. 생각 대화가.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야. 무시당한다 그러면 무시를 누가 하는 거예요? 타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에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면 그 느낌에 대한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밖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욕구에서부터 나오는데 욕구가 잘 충족이 되면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는데 실은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로 인해서 욕구로 인해서 그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느낌이니까 그 느낌에 대한 책임은 그 외부적 자극이 아니고 나의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느낌에 대한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느낌에다가 평가라든지 생각이라는 용어를 써서 느낌을 표현하게 되면 느낌의 탓을 외부로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의 생각의 대화에서 느낌의 대화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피곤하다. 내지는 인사를 했는데 그냥 가는 것을 보니 서운하다. 보통은 인사를 내가 했는데 네가 그냥 가는 걸 보니 네가 나를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인사를 했는데 그냥 가는 걸 보니 서운하다.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타인에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나의 느낌을 좀 표현하니까 뭔가 조금 더 소통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느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앞에 내가 무엇을 관찰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느낌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소통된 편안한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외부 혹은 내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행동을 보았을 때 또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프다든지 무서움, 기쁨, 또 즐거움, 짜증 등의 느낌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부드러운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자기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타인하고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의 자기 표현과 대인관계,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은 우리의 느낌이 내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말 진실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뿐더러 이게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도 진실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조금 더 정서적으로 유대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느낌을 표현하는 표현에 있어서 이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표현에 있어서 보면 느낌이라는 것은 나의 열망이나 니드가 충족됐을 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지 않을 때는 부정적 정서가 되는데요. 우리의 열망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느낌에 표현된 내용을 여기에 보시면요. 기쁨에 관련된 것을 보면 기쁘다, 또 행복한, 흥분된, 희망에 찬, 또 즐거운, 또 만족한, 환희에 찬, 용기 나는, 또는 반가운, 의기양양한, 힘이 솟는, 기대에 부푼 이런 우리가 어떤 기쁨에 관련된 이 용어들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평소에 쓰지 않는 또는 안 썼던 익숙한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평소에 조금 더 느낌 목록을 정해놓고 표현을 할 때 관찰한 내용을 보고 표현할 때 이런 말들을 적절하게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옆에 보시면은 이제 평화로운 관련된 어떤 느낌 목록인데요. 평화로운, 고요한, 또 진정되는, 또는 흡족한, 또 열중한, 또 수용하는, 또 침착한, 축복받은, 안정된, 차분한, 마음이 가라앉은, 명확해진, 조용한 이런 느낌도 우리가 열망이 충족되었을 때 평화와 관련된 느낌 언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요. 사랑하는, 또 정다운, 따뜻한, 정을 느끼는, 부드러운, 또 호의적인, 친근한, 관심 있는, 흥미 있는 이런 느낌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부심과 또 자신감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긍지를 느끼는, 또는 뿌듯한, 또는 자랑스러운, 자신만만한, 또 확신하는, 당당한 이런 느낌일 수 있고요. 활기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활기 있는, 또 쾌활한, 명랑한, 생기가 도는, 또 열이 있는, 또 원기왕성한, 기력이 넘친, 또 상쾌한, 또는 들뜻, 대담한, 또 열정적인, 또 열중한, 살아있는, 또 상쾌한, 회복된, 또 밝은, 또 이런
이 단어를 읽기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유쾌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흥미, 몰입된 거 관련된 것은 매혹된, 또 궁금한 이런 것일 수 있고요. 또 편한 거 관련된 것은 쉬는, 긴장이 풀린, 기운이 나는, 흐뭇한, 감사한 것은 감사한, 고마움 이런 것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열망, 욕구, 필요가 충족됐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런 것을 관찰적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느낌에 내가 이 욕구가 충족됐을 때 적절하게 이러한 단어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보면은 슬픔과 관련된 걸 보면요. 슬픈, 외로운, 힘든, 또 우울한, 압박당하는, 또 거리감이 느껴지는, 소외감이 느껴지는, 또 실망한, 마음이 아픈, 또 낙담한, 자신을 잃은, 또 괴로운, 비참한, 쓸쓸한, 또 속상한 이런 거 있고요. 또 어떤 겁나는, 또 두려움, 무서운, 놀란, 긴장한, 신경이 쓰이는, 뭐 안전이 조금 더 담보되지 않는 것이었죠. 소름이 끼친, 불안한, 괴로운, 또 회의적인, 걱정스러운, 떨리는, 조마조마한, 침단나는, 초조한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또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내가 기대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미치겠는, 또 돌아버릴 것 같은, 성이 나는, 격노한, 적개심, 억울한, 붕괴한, 혐오스러운, 귀찮은, 낙담한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좌절과 관련된 것은 혼돈된 또는 주저하는 또는 약 괴로운 또 불안한 수치스러운 걱정되는 또 피곤과 관련된 거 보면은 지치다, 무기력하다 또는 침울하다, 냉담하다, 무관심하다 또는 질린, 압도당한, 또 안절한, 부적절한, 마음이 무거운, 무감각한 이런 것. 불편함과 관련된 거 보면 마음이 아픈, 불안한, 마음이 상한, 또 비참한, 근심되는, 난처한, 무한한, 비단에 잠긴, 당황스러운, 지겨운 뭐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그 근심 우리가 이제 내 열망이 좌절됐을 때 그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낌과 관련된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 단어 있어요. 뭐냐면 강요당하는. 이것은 누가 남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강요당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불쾌하다. 거절당하는 것도 느낌 같은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불쾌할 수도 있고. 공격당하면 어때요? 그것은 아주 공격당하면 두려울 수도 있고 아주 초조할 수도 있는 거죠. 궁지에 몰린, 따돌림 당하는, 배신당한, 또 이용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아주 혐오감이 든다, 불쾌하다 이런 데. 인정받지 못하는, 조종당하는, 학대받는, 협박당하는, 버림, 오해, 이업, 무시당한 등등등 느낌이 아닌데 느낌처럼 표현된다는 내리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낌 표현을 할 때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1교시 느낌에 대한 그 내용들 열망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열망이 좌절됐을 때 열망과 우리 그 느낌인데 느낌이 아닌데 느낌인 것 같은 그러한 언어들 느낌이 왜 우리가 생기는 것인지 느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첫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